안녕하세요. 청작도화기 대표 송하론입니다. 오늘은 심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은 심리질환 정신장애 증후군 지식백과라는 책입니다. 이거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삼당소 원장님이셨어요. 15년 이상 동안 수많은 내담자들 상담을 했고, 저도 심리를 배우고 온라인 상담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내담자분을 만났거든요. 뭐 조현병이 있으신 분, 피해망상, 환청, 환시, 강박증, 공황장애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질환을 설명하면서 사례도 얘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증상은 쭉 내리면 환시와 환청이라는 겁니다. 이 책은 제가 작가분들 전용으로 만든 거거든요. 증상을 설명해 드리고 창작 팁까지 알려드려요. 그래서 작가 전용이라서 작가분들에게 굉장히 좋고요.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이 질환이 어떻게 나타나는구나.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 아니라 상담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더 현실감 있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11번. 환시와 환청. 환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증상을 말해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사물이 되기도 하고 동물, 귀신 등등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환청은 실제로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 증상이에요. 사람의 목소리, 사물 소리, 동물, 귀신, 막 쿵쿵 쾅쾅거리는 소리, 아니면 정체불명의 소리를 내담자마다 다양하게 듣습니다. 자, 그러면 왜 환시와 환청을 들을까? 그냥 갑자기 듣는 분들은 없습니다, 세상에. 환시와 환청이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때예요. 예를 들면 성폭행, 납치, 잔인한 장면을 봤다던가 폭행을 당했다던가 내가 예상치 못하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한 후유증으로 환시와 환청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나타나거든요. 이거를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충격을 받다 보니까 이 뇌에서 이상작용이 일어나서 환시와 환청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장기간 부정적 환경에 노출됐을 때예요. 예를 들면 아동학대, 왕따, 직장괴롭힘, 고부갈등, 부모님 억압이에요. 부모님 억압은 뭘 말하냐면 부모님 중에 굉장히 엄격한 분이 있어요. 근데 엄격하다고 해서 무조건 환시와 환청을 보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엄격하면서 때리는 것도 잘 때리고 부당하게 말하고 뭐 차별을 하고 자녀의 감정을 통제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말하는 걸 말해요. 이런 걸 장기간 겪다 보면은 환시와 환청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10년 이상, 20년 성인이 될 때까지도 부모님한테 억압을 받아서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게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환시와 환청이 나타나는지 알아볼게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죽은 사람, 돌아가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보는 경우인데 이것도 실제 사례예요. 한 내담자분이 가정적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힘든 상황을 겪는 분이었어요. 우울증 약도 엄청 많이 먹고 그러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게 돼요. 왜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게 됐냐?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엄청나게 예뻐했었어요. 그런데 심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으면 나를 굉장히 예뻐해주고 위로해줬겠지 하는 욕구로 인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오라는 환청도 듣고 환시도 보고 했었어요. 두 번째는 가상의 인물. 나도 모르게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는 경우예요. 이것도 이제 상담 사례인데 한 아동이 있는데 이 아동이 친구가 없다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친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나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친구랑 놀고 싶다. 이런 이제 욕구가 있다 보니까 이게 발동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아동은 환청을 들었거든요. 환청으로 자기가 내면에서 아이와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그게 자기 목소리인데 이 아이는 친구랑 대화를 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친구랑 내면의 대화를 하다가 결국에는
환시를 통해서 그 친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아이가 만들어낸 가상의 친구가 이 아이에게 거짓말을 시켜요. 어떤 거짓말을 시키냐면 아이가 놀고 있으면은 이제 학원 갈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상의 친구가 아이한테 학원 가지 말고 계속 나랑 놀자. 그냥 부모님한테 뭐 휴대폰 잃어버렸다고 해. 그냥 나랑 놀아. 전화 오는 거 몰랐다고 해.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시켜요. 거짓말을 시켜서 결국 학원에 안 가고 부모님한테 혼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가상의 친구가 거짓말 시켰잖아요. 그 가상의 친구가 정말로 거짓말을 시킨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마음속에 있던 그 마음을 가상의 친구를 통해서 발현을 시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직장이나 일 가야 되는데 막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술 먹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유혹을 받고. 근데 일을 하러 가야 될까? 오늘은 게임 여기까지 하자. 술은 오늘은 소주 한 병만 마시자. 이렇게 하고 자리를 끝내고 잠을 자잖아요.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하도 오랫동안 친구가 없이 지내다 보니까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가상의 친구가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혼나고 맨날 친구가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건 뭐다? 자기 마음이다. 이 뜻이에요. 세 번째는 귀신인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귀신을 보는 건데요. 한 내담자 분이 공포영화 컨저링을 봤다가 컨저링에 나오는 인형을 환시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정말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정신적 충격 때문에 환시를 본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갑자기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환시를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학생은 달랐어요. 이 학생은 어떤 게 달랐냐면 평소에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컸어요. 아버지가 되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기도 했거든요. 막 맞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아버지한 두려움이 있는데 컨저링을 보면서 아버지와 똑같은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이게 기폭제가 되어서 환시를 보게 된 사례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런 공포가 환시로 컨저링 인형에 나타내는 거다. 이런 사례고요. 그리고 아이가 귀신을 보는 사례도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엄마가 매일같이 자해를 한 걸 본 거예요. 아이가 그 환경에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엄마는 왜 자해를 하냐? 당연히 어떤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상처 때문에 자해를 한 건데 여기서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외할머니가 있는데 외할머니가 아이를 굉장히 예뻐하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외할머니도 자해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아이가 보는 눈 앞에서. 그러면 아이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죠? 그게 충격이 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자해를 하니까 아이가 엄청난 불안감이 깃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엄마도 자해를 하다가 할머니처럼 돌아가시는 거 아닐까? 할머니처럼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엄마가 귀신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해가지고 엄마 얼굴이 귀신으로도 보이고 잘 때도 귀신으로 보이고 놀러 갈 때도 귀신으로 보이고 심지어 엄마가 식탁에 앉아서 귀신이랑 대화하는 것까지 아이가 환시로 봐요. 또 수영장에서도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귀신이 같이 팍 튀어나와서 놀래 까무러쳐가지고 수영장 밖으로 뛰어나오던 사례도 있어요. 아이가 그 정도로 불안감과 공포감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귀신을 보게 된 사례도 있다. 자, 네 번째, 실제 인물. 실제 인물이 환시로도 보이고 환청을 듣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피해망상과 연관이 있어요. 이 피해망상이란 무엇이냐? 이 피해망상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과거에 나를 괴롭혔거나 음해했거나 때렸거나 뭐 왕따를 했거나 이런 피해를 받은 과거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충격이 크게 내재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내가 왕따를 당하고 고등학교 때도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이 나를 음해하고 때렸어요. 그러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됐으면 그 가해자들은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근데 피해 망상은 뭐냐면 그 가해자들이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엄청나게 피해를 당했으니까 그렇게 그냥 내가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친구들이 지금도 온다, 와가지고 괴롭힌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노이한테 이제 피해를 입은 남자분들이 있었는데, 시노이들이 자꾸 나를 지켜본다거나 반찬을 바꾼다고 하거나 내가 입는 옷을 없애거나 TV에 나온다고 이야기까지 해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내담자분은 그걸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친구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신호이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욕을 하고 갔다고 말해요. 얼마나 그 피해가 심각한지 알겠죠. 이거는 이 내남자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정말 문제인 거예요. 그만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사람들 없다, 잘못 보는 거다, 그건 내 생각이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이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분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형상이니까. 그래서 공감하고 이해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정신과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고 심리 치료를 병행해야 됩니다. 피해 망상 같은 경우는 심각한 증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약물 치료해야 돼요. 가족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말의 뉘앙스를 조심해야 되는데, 설득을 할 때 마치 너가 문제 있어서 정신과 병원에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나는 문제 없거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자꾸 어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면, 아 그래, 너 이야기 알겠다, 나도 너를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도 한번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심리 상담소에서 말해서 이 문제 해결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특정 다수를 환시와 환청으로 봅니다. 이것도 역시 피해망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피해망상은 과거에 나를 피해줬던 사람이 자꾸 쫓아와가지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나를 피해를 줬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나를 감시하거나 피해 주는 걸 보고 듣는 걸 말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타고 간다면 검은색 승용차가 막 나를 따라온다고 말하거나,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쫓아온다고 하거나, 집에서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도 과거에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반드시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고 공감하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물을 환시와 환청을 듣습니다. 이건 뭐냐면, 천장이나 벽, 기타 사물들이 막 움직이고 소리 내는 걸 말해요.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내담자분이 자꾸 귀에서 소리가 들려 괴로워했어요. 벽에서 나는 소리, 창문에서 나는 소리, 천장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편히 지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윗집에 올라가서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막 따지기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소리들이 어떻게 들리냐면, 항상 나에게 도전적이고 시비를 거는 것처럼 들려요. 이렇게 환청을 듣다 보니까 환시까지 보게 되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소리가 지금 나한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내는 소리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내 소리도 남에게 피해를 준다, 이 결론에 다다라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도서관에서 내가 기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담자 눈에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책상이 덜덜덜덜 떨리는 걸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침도 되게 조용히 하려고 그러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하고, 움직임도 최소화하고, 펜으로 필기를 할 때도 막 소리가 나지 않게 꾹꾹꾹 눌렀어요. 이 내담자분이 식단 상담도 했거든요. 식단 상담을 했는데 거기서도 되게 조용히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집단 상담을 마친 다음에 한마디씩 하라고 할 때 이 내담자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내담자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뭔 소리냐, 당신이 제일 조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객관화를 서서히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왜 이런 증상이 생겼냐? 원인은 귀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귀가 유난히 커가지고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들한테 당나귀 귀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이게 중학생 때까지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환청이 들리기 시작한 거고, 그 소리들이 되게 위협적으로 들렸던 거고, 이런 증상을 10년 동안 가진 채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청이
환시로 변해서 사물들이 움직이는 것까지 보게 된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환시와 환청을 보는 데는 6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이론을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작가 전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작의 활용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시와 환청을 창작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캐릭터를 만들 거면은 어떻게 설정해야겠어요, 처음에? 가장 처음에 할 거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 대한 설정입니다. 환시가 됐든 환청이 됐든 먼저 상처를 설정해야 돼요. 왜? 원인은 상처로부터 비롯된 거니까. 그래서 어떤 상처를 받아서 이 캐릭터가 환시와 환청이 보이는지 그 근거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청과 환시를 바로 발현시키는 건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증상을 점점 악화되게 디벨롭을 시켜야 되잖아요. 실제로 내담자분들도 그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환청과 환시 중에서 뭘 먼저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한다면 저는 환청부터 말해요. 왜? 환청으로 먼저 정체불명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으니까요. 캐릭터가 왜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지? 얘는 누구지? 자꾸 나한테 뭘 말하는 거지? 이렇게 긴장감을 줄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증상이 더 발현되고 긴장감을 높이면서 결국에는 그 환청이 환시로 나타나서 사람이 됐든 정체불명 존재가 됐든 무언가가 나타났을 때 환시와 환청이 동시에 발현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긴장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창작에 활용하는 법이다. 자, 그러면 오늘은 환시와 환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계속 심리에 관한 얘기를 해줄 거예요. 다른 증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로 책을 살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릴 테니까 구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앞으로 유튜브에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시리즈별로 올릴 거거든요. 그럼 그때 보고 창작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